얼마 전에 인바디를 쟀는데 130kg가 좀 넘더라고요. 제일 많이 드는 게 그 왜 뚱뚱한데 로드를 타냐, 튼튼한 자전거 있는데. 아니죠, 타고 싶으면 타야죠. 하나, 둘, 셋, 짠! 자기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35살이고요. 경기도 오산에 살고 있는 자전거 타고 사진 찍는 박황소 박승훈이라고 합니다. 황소가 본명이신가요? 황소는 별명이고요. 어릴 적에 불바를 잡고 스프린트를 치면 뒤에서 황소가 쫓아오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박황소라는 별명을 좀 친구들이 지어줘서 그게 거의 한 10년째 별명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전거를 타신 지가 벌써 한 10년이 넘었다는 얘긴데 12, 13년 정도 됐고요. 처음에는 픽시로 시작을 했어요. 나이가 좀 들어서 무릎이 좀 아프더라고요. 오르막길도 올라가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로드로 넘어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근데 고체중을 탄다는 그 기분은 또 어떨까? 얼마 전에 인바디를 쟀는데 130kg가 좀 넘더라고요. 어떠한 지형 조건에서도 힘들어요. 더 성취감이 엄청 크죠. 같이 달리시는 분 중에 저보다 신체 조건이 좋으신 분인데 저보다 빨리 지치거나 하게 되면 약간 그렇죠. 특히 오르막을 올라갔을 때 웬만하면 최소 한 번 아이유 정도의 고개를 넘으려고는 해요. 그냥 평지로만 운영하기보다는 오르막길은 꼭 한 번씩 올라가 보자. 그래야 좀 트레이닝 느낌도 있고. 잘 타시는 분들한테 트레이닝도 아닌데 저한테는 되게 시련이거든요. 오르막 탈 때 그 본인만의 어떤 노하우가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올라가서 댄싱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뚱뚱한 사람들은 기초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근육에 하중이 많이 가서 피로감이 더 남들보다 몇 배 더 많이 빨리 쌓인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제가 다 해봤는데 최대한 가볍게 케이던스 100 이상으로 올라가 주는 게 속도는 안 나지만 확실하게 목표까지는 도달할 수 있죠. 그러면 어필도 어필이지만 다운힐 때는 그 누구보다 빠를 것 같아요. 그렇죠? 중량이 많이 나가면은 남들보다 2배 정도 더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커브를 틀 때 무거운 만큼 튕겨나갈 위험성이 있거든요. 미끄러질 수도 있거나 슬릭을 할 수 있는 위험이 좀 있어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그럼 혹시 주변에 이렇게 같이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로뚱이들로만 이루어지거나 몇 킬로 이상이거나 이런 동호회는 현재 국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나 만드시면 어떨까요? 사실 과거에도 몇 번 시도를 해봤어요. 로뚱이보다는 느리신 분들 모아보려고 했었는데 제가 좀 리더십이 없는 건지 조금 유지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혼자 타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부를 때 용어로 로뚱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태까지 들어본 발언은 상대방을 로뚱이라고 놀리시는 분은 없었거든요. 대부분 자신을 좀 지칭할 때 난 로뚱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을 많이 봐서 저는 그렇게 거부감도 없고 8, 90kg만 넘어가도 로뚱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저 몸무게만 돼도 부럽다. 그러니까 제 로뚱이랑 편하게 쓸게요. 괜찮다고 하셨으니까. 네. 로뚱이로 자전거를 타면은 진짜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시비가 안 걸립니다. 대부분 이제 저한테 걸리는 게 아니라 같이 타시는 지인분들한테 발생을 하죠. 분쟁에 참가를 하면 빨리 해결이 되거나 달릴 때도 좀 신경전이 없어요. 그냥 앞으로 먼저 가주세요. 이제 좀 양보를 해주신다거나 하시는 네네네. 부분이 많아서 그런 배려를 좀 받고 있다. 사실 되게 억지로 짜낸 장점이긴 한데 강해 보인다? 네, 그렇죠. 강해 보인다. 그러면 그 말씀은 불편한 점이 더 많다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일단은 빠르지 않아요. 일반 동호회 참가는 좀 힘들죠. 이제 입문하실 때 듣는 얘기가 왜 로드를 타냐, MTB나 타라. MTB가 튼튼하잖아요. 그런 말을 들으셨을 때 조금 서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크게 막 서운하진 않았어요. 덩치로 크게 산 지 오래돼서 내향적이신 분들은 상처가 될 수 있으니 부드럽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황소님께서 자전거 타시면은 그렇게 뒤에 자꾸 붙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바람 부는 날 특히. 대부분 분들이 많이 붙고요. 매너 좋으신 분들은 지나가시면서 진짜 너무너무 고맙다고 하시면서 음료수도 하나 사주고 그러세요. 그분들 말씀대로는 진공 상태 같대요. 근데 이제 반대로 그 말이 뭐냐면 저는 엄청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2, 3배 정도의 바람 저항을 더 받는 거예요. 되게 그냥 조용히 와서 붙으시는 분도 있어요. 가다가 갑자기 옆으로 툭 치고 나와서 앞질러 간다거나 빨 거 다 빨고 그냥 가버리시는 거죠. 인사 안 하시는 분도 많고 저를 지나가다 보시면 붙으셔도 됩니다. 인사만 해주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분 좋은 라이딩 할 수 있다. 네, 그렇죠. 네네. 저는 옷 같은 게 사이즈 고르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점은 또 어떠신가요? 덩치가 크고 뚱뚱하신 분들이 달라붙는 옷을 되게 선호하지 않으세요. 왜냐면 몸매가 드러나고 사람들이 쳐다보고 창피함으로 못 입고 있었던 게 맞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안 입으면 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사이즈 같은 경우는 되게 고민이 많죠. 국내 사이즈로 라파나 펠라 뭐 이런 메이커는 전혀 없어요. 아마 뚱뚱하신 분들은 대부분 오프 매장에 가시면 직원분들이 신경도 안 쓰세요. 이거는 좀 익숙할 거예요. 저희가 인기가 많은 곳은 이태원밖에 없습니다. 이태원에 그런 걸 파는 데가 있어요? 전문 샵이 아니라 옷가게인데 자전거 옷을 팔아요. 아니, 그런 걸 찾아낸 것도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정말 이 잡듯이 뒤지거든요.
지금은 아덴바이크라는 메이커에서 좀 크게 내주세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아덴바이크만 있다가 이번에 시즌 온 하면서 상위를 입어봤는데 이게 좀 작더라고요. 싼틱이라는 메이커인데 여기가 엄청 크게 나와요. 이번에 찾게 됐는데 지금 이게 제일 큰 사이즈인데 저한테도 맞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3X 라지보다 더 큰 사이즈인 거죠? 표기만 3X고 더 큰 거죠. 아, 좀 몸무게가 많이 나가신 분들한테는 싼틱이라는 메이커가 굉장히 좀 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몸무게가 좀 줄어들면 싼틱과 아덴바이크를 추천한다. 이렇게 루뚱이로 자전거 타시는 분들께 해주고 싶으신 말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일 중요한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뚱뚱하신 분들이 겁이 많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랬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제일 편해야 되고 나한테 제일 효과적이어야 되고 내가 제일 좋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일 많이 듣는 게 그 왜 뚱뚱한데 로드를 타냐, 튼튼한 자전거 있는데. 아니죠. 타고 싶으면 타야죠. 로드 요새 튼튼한 거 많이 나오니까 마음껏 잘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는 또 어떤 세팅으로 타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넘어가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묵직해 보이고 약간 중후한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거는 어떤 브랜드의 어떤 모델인지. 트랙사의 이제 마돈 SL6라는 모델이 베이스입니다. 트랙에서는 에어로바이크 중에서는 중간 등급의 모델이에요. 사이즈가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안 느껴지실 수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큰지. 그래서 제 거를 한번 대볼게요. 그냥 느껴져. 안장 높이부터 엄청 다르고 이 프레임의 탑튜브 부분 자체의 높이도 다르고 이 위에서 보면은 핸들바의 너비도 다른 것 같아요. 이 자전거의 사이즈는 아마 트랙이 제일 큰 58 사이즈입니다. 저보다 더 무거우신 분들도 뭐 충분히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많은 자전거 중에서 이 브랜드를 선택하신 이유가 또 있으실 것 같아요. 대부분 타봤는데 알루미늄으로 탔다가 카본으로 넘어갈 때 문제가 좀 있었어요. 이 구동계 쪽에서 삐걱삐걱 소리가 난다거나 댄싱을 치거나 달릴 때 조금 불안한 느낌이 강했거든요. 트랙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M1다로 시작했는데 올라운드다 보니까 이 프레임들이 얇아서 좀 불안하더라고요. 찾다가 이제 에어로 모델 중에서 이음새나 이런 접합부가 좀 튼튼하더라고요. 하중 같은 경우 잘 분산해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트랙 마돈을 선택을 했고 아직도 되게 잘 타고 있고요. 보시면 카본일 같은데 알루미늄이거든요. 사실 이 안에 알루미늄 림이 들어있어요. 거기를 에어로하게 카본이 딱 덮고 있는 구조여서 알카본 같은 느낌인 거죠. 튼튼한데 카본의 느낌. 핸들도 이제 마돈 기암 쪽에 있는 카본 핸들바로 바꿨어요. 제일 고민이 많이었었어요. 이제 몸무게를 지탱해줘야 되기 때문에 본사에서는 사실 몸무게가 이제 120kg 정도까지 권장을 하더라고요. 사용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다라고 해서 뭔가 부셔지거나 문제는 없고요. 잘 타고 있습니다. 로뚱이 분들한테 추천해줄 만한 세팅이 있을까요? 남들보다 하중이 많이 쏠리는 부분이 엉덩이하고 팔일 거라고 좀 생각을 해서 처음 타시는 분들한테 에어로 바이크는 추천하지 않는데 카본에서 에어로가 제일 무겁고 튼튼할 거예요. 왜냐면 강성을 잘 전달해줘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마 오버 사이즈로 시작을 하셔서 이제 안장을 아래로 좀 내리시고 위에를 좀 최대한 편한 포지션으로 찾는 게 제 추천을 드리고요. 안장에 조금 돈을 들여라. 정확히 자기한테 좌골에 맞는 걸 사셔야 돼요. 그리고 푹신한 거는 뚱뚱하신 분들한테 의미가 없다. 힘 전달에 방해만 되지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무슨 안장이에요? 이건 본트래거에서 나오는 에어로 안장이고요. 에어로 안장 중에서는 제일 큰 사이즈인데 이걸로 타면서 안장통이 크게 줄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스포크 개수거든요. 이게 24 스포크인데 뒷바퀴 스포크가 터져요. 근데 그거는 이제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기보다는 이게 트랙 휠 같은 경우는 되게 밸런스가 좋게 나와서 달리시다가 아니 거치하다가 찍히거나 하면 여기서부터 깨지거든요. 한 번 깨지면 계속 깨져요. 메케닉분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좀 스포크를 많은 수를 추천드린다. 승우님께, 황소님께 자전거는 어떤 의미인지, 자전거는 무엇이다? 로뚱 입장에서 좀 보면은 자전거는 자기와의 싸움인 것 같거든요. 내가 이걸 왜 타고 있지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다양한 분들이 목표하는 것들이 허들이 높으신데 저희 로뚱이들은 되게 낮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취감이 높아요. 좀 자전거 타는 이유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오늘 인터뷰 하셨는데 어떠셨는지 소감을 또 듣고 싶네요. 살면서 인터뷰를 처음 해보거든요. 오늘 되게 재밌었어요. 여러 가지 얘기도 할 수 있었고 분위기도 되게 잘 풀어주셔가지고 얘기 잘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어요. 마지막으로 혹시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같이 타주시는 분들한테 되게 감사해요. 빠르지 않고 멀리 갈 수도 없고 높이 올라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타주시니까 즐겁고요. 저런 사람도 자전거를 탈 수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좀 되게 여유롭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